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르기는 올랐는데 뭐 큰 폭은 아니었고요. 박스권 중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던 것 같은데 지난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증시 흐름 뭐 시원하게 올랐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11월 24일 종가가 2,496포인트로 2,500선 살짝 아래였거든요. 뭐 이 12월 1일 종가가 2,505포인트로 약 한 9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런데 11월 30일 종가까지 보면 2,535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 변동폭은 좀 있었고요. 이 전체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주간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주 중에는 큰 폭으로 오른 날 지금 11월 28일도 26포인트 올랐고 11월 30일도 1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있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살아있는, 사실 시장이 좀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좀 많이 묶여 있었을 때, 지수가 많이 묶여져 있었을 때, 거래량 많이 줄어들고 변동폭도 거의 없었을 때, 그러면 시장은 이런 장세가 계속이 되면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 변동성도 살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121선이 계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근에서 지금 한 2,52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금요일 종가가 12월 1일 금요일 종가가 121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목요일 날 이 부분을 넘어가는 모습은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평균 이 8조 원이 채 안 됐었어요. 거래대금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지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11월 27일이 거래대금이 가장 낮았습니다. 8조 3천억이고요. 28일이 8조 7천억, 그리고 29일이 9조 4천억, 이 30일이 11조 9천억, 거의 12조 원입니다. 11조 9,924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1일 마지막 거래일이 8조 8천억이라서 전체적으로 8조 원은 뭐 항상 넘었고요. 뭐 1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날들도 있었던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 개인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에 가까웠어요. 금요일 날만 5,665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은 좀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물량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은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은 매도했고요. 2거래일은 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은 매수하고 2거래일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와 매도가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시에 매수한 날은 11월 30일 마지막 거래일만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했어요. 이 뭐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날들은 외국인이 파는 날은 기관이 좀 샀고요. 기관이 사는 날은 외국인이 좀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매가 좀 혼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팔고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사고 이런 종목들은 좀 적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 이 외국인 매매 종목 먼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장 대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에 있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 그것도 마지막 2거래일 동안 거의 다 샀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 1등인데 1635억 샀거든요. 이게 주간 단위로 뭐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반도체 그 외의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 반도체가 매수 3위입니다. 504억 원, 삼성전자가 매수 4위 443억 원. 역시 반도체는 뭐 거의 대부분의 주간 단위로 들어가 있는 쪽이 많죠. 근데 이 반도체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뭐 4분기 좋아지고 뭐 반도체 가격 반등하고 이거보다도 지금 거의 정고점 부근에 있거든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은 이 반도체 세 종목을 상당히 사랑하고 있는, 그러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보면은 금융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이 금융지주사 세 종목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보면은 섹터별로 웃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아가 자동차에서는 기아 뭐 가장 많이 상당히 매수 2위가 기아거든요. 이 527억 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삼성 금양도 있고요. SK텔레콤, 삼성 SDS,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 섹터로 안 묶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국항공 우주도 그렇고요. 개별 종목별로 특정 종목이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 그 종목으로만 섹터별로 다 같이 앉아요. 지금은 트렌드가 섹터별로 다 같이 묶기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햄,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매도하면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날은 조금 살짝 불안한 마음이 좀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도가 가장 많이 좀 나온 건 2차 전지 쪽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그래서 매도 상위에 뭐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다 상위에 있는데 매도 1등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보면은 또 개별 종목입니다. 매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BGF 리테일,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 마감했는데, 특징이 그거죠. 반도체만 섹터별로 좀 같이 샀고요. 나머지는 개별 종목별로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 기관 쪽은 더 심합니다. 섹터를 좀 묶어보려고 그랬는데 섹터 묶으려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 이 조선주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죠. 뭐 암모니아 선도 그렇고요. 뭐 신규로 조선 교체 수요가 일어납니다. 뭐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긍정적이라서 조선주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에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매수 1위입니다. 1086억 원. 삼성전기가 매수 2위인데 1013억 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오토에버, NC소프트, 삼성 SDS, 기아, LG화학까지 섹터가 하나도 안 묶이죠. 뭐 전기, 전자 뭐 이렇게 묶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섹터가 묶이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도한 종목들 가보면 매도에서도 섹터가 안 묶이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LG 그룹이 사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LG 관련된 그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1위고요. 매도 3위가 LG 전자, 매도 4위가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LG 종목들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매도하는 종목들이 뭐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도, 호텔신라, KB금융, SK텔레콤, 한화솔루션까지 매도도 또 하나도 안 묶이죠. 전체적으로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게 이 매매 종목,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종목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21선 목요일날 넘었다가 금요일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6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61선 목요일날 넘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도 61선 위에서 소폭이지만 양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외국인은 우선 4일 내내 좀 양봉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평균 8조 원대의 거래대금으로 거래대금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매수했고요. 기관은 5거래일 내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매 종목도 좀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 기관의 종목은 매수 금액이 굉장히 좀 작겠죠. 외국인은 4일 내내 매수했으니까 5거래일 중에 4일 동안 매수했으니까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금액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 매수했습니다. HPSP, 그리고 원익 IPS, 심텍, 이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도 매수하는, 외국인은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에코프로와 LNF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알테오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HPSP가 뭐 가장 압도적으로 좀 매수 금액이 큽니다. 1,784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매도하는 종목들도 이게 매도하는 종목들은 좀 섹터별로 좀 잘 안 묶입니다. 뭐 AS텍, 하나마이크론, 아프리카 TV, 에이징랜드, 차바이오텍, 하이드로리튬까지 섹터로 잘 안 묶이는데 근데 매도 1위가 AS텍 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게 176억이거든요. 굉장히 매도 금액이 좀 작았고요. 이 섹터별로 묶이지 않았지만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별로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 기관도 잘 안 묶이는데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매수 1, 2위입니다. 근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LNF가 306억 원, 에코프로비엠이 205억 원. 이 두 종목 2차 전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는 뭐 사실 섹터를 묶어본다라면 뭐 바이오에서 뭐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작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 매도 종목은 또 안 묶입니다. 매도 종목도 AS텍, WCP,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이텀, 이오테크닉스, YG 엔터테인먼트 이 매도 금액은 뭐 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 매도 금액은 좀 있지만 섹터별로도 안 묶인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는 국내 증시는 거의 종목별 장세, 반도체를 빼고는 종목별 장세가 좀 많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가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기술적인 매물이 출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맞서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미국 증시도 거래 대금이 죽진 않았어요. 뭐 가장 큰 시가총액 큰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지수가 밀리지는 않았다라는 점. 제한적인 지수 변동 속에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출회됐지만 매물을 거의 다 받아갔죠. 시장은 좀 긍정적입니다. 매물이 나와도 잘 받아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기술적인 저항선에는 부딪혔지만 여기에서 거래대금 잘 나오면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미증시도 조금은 기대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장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주요 일정들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 금리보다도 경기를 가리키는 경제 지표에, 이제 뭐 경제 지표 다 중요하죠. 근데 금리보다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월요일 같은 경우 독일 10월 무역 수지와 미국 10월 공장 주문이 있는데요. 독일 10월 무역 수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3분기 GDP,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중요합니다. 중국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 11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와 이 미국 11월 ISM 서비스 PMI, 중국과 미국의 이 서비스 PMI에 가장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개입니다. 그리고 RBA, 호주 통화정책회의 동결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RBA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10월 소매 판매, 독일 10월 공장 주문, 미국 11월 ADP 민간 고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3분기 단위 노동 비용과 비농업 생산, 그리고 BOC 통화정책회의, 캐나다에서도 금리하는데 이 5.0 동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호주, 수요일은 캐나다인데 동결 예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11월 수출입 동향,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중국 경기 관련된 이 지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로존 3분기 GDP 잠정치와 독일 10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소매재고, 그리고 10월 연준 소비자 할부신용인데 연준 소비자 할부신용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한국 10월 경상수지, 중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 물가지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고용 잘 되는지 여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 서비스 PMI,
뭐 중국 서비스 PMI, 미국 ISM 서비스 PMI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지표 이번 주에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들은 국내 증시, 미증시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중심으로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FOMC와 관련된 금리 관련된 이런 언급들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야말로 씨알도 안 맥혔죠. 시장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시장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유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잘 참고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웹캠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산타랠리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증권가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예상 밴드는 2,450에서 2,570선에서 제한된다는 예상인데요. 개별 종목별로도 지금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함께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